내가 좀 더 어질러 놓는 스타일이고 민석이가 조금 더 수습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서. 잘 받아주는 약간 포수 같은 느낌, 투수 같은 느낌. 이 친구가 그릇이 넓어. 수학.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 림프 비스킷 카피 밴드로 합주도 하고 활동도 하고 크롤링도 했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언젠가는 그롤링하는 수민도 볼 수 있을까? 아마 수민슬롭 27집. 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를 진행하는 김산. 김민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분들은 수민 슬롬인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여기는 노래 만들고 노래 부르는 수민이고요. 저는 노래 만들고 노래 트는 슬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하면서 그 반말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반말 해볼까? 왔다 갔다 하자. 어떻게 지내고 있어 요즘에? 아 너도 놓는 거였구나. 나도 놓는 거야. 좋은. 내가 놓는 거야. 아 몰랐어. 우리 다 같이 놓는 거 다 아닌가? 같이 놓는 네 명 맞아. 일괄로. 다 같이 노는 걸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지내? 아 나는 좀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어. 요즘에 기성 아티스트를 전체적으로 좀 디렉팅하는 역할의 임무를 좀 수행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래저래 살필 것들이 좀 많기도 하고 뭐 아티로서도 활동을 하는데 최근에 싱크넥스트 공연을 슬롬이랑도 잘 마무리하고 그 브랜딩 관련된 업무를 지금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고 뭐 앞으로 진행될 페스티벌 준비 또 이제 좀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수민 슬롬으로 활동하는 거는 사실상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인 거야? 사실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싶어. 돌아오는 주에 또 같이 보여지는 어떤 이벤트가 있기는 하긴 한데 뭐 그 정도? 근데 얘가 가도 사실 작업은 할 수 있고.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오프라인 이벤트가 끝인. 오프라인 맞아. 이벤트가 끝인 거지.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는 뭐 떨어져 있을 텐데 뭐 연락은 하면서 뭐 재밌는 거 만들고 뭐 각자 앨범 활동 안에서도 서로 어떻게 엮일지도 모르고 뭐 그냥 그런 것에 대한 기대하고 뭐 살고 있어. 되게 첨예해진 것 같아. 약간 수민의 요즘 근황은 약간 본인이 약간 신경 쓰던 이제 뭔가 약간 브랜드라든지 사람이 어떻게 비춰지고 그거를 본인한테 집중을 했던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감각 같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대입시켜 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내는데 나의 근황은 약간 반대로 진짜 나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어. 나도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하러 다시 가니까 내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게 어떤 거고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입학하기 전에 화성학 시험을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수업을 내가 들을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판별하는 이제 약간 레벨 테스트 같은 레벨 거구나. 테스트가 있더라고. 이미 어쨌든 음악은 많이 들었으니까 너무 그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있고. 레벨 테스트의 결과가 나온 상황인 거야? 아니야. 8월 25일 날 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아마 상황이구나. 이게 나가고 있을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유학을 가기 직전에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면 좀 개인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 일단은 싱크넥스트를 일단 정리를 했고 슬롬으로서의 시간 내가 예명을 달고 이제 뭔가 약간 활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긴 해. 그런 자아를 좀 많이 없애려고 하고 있는 시기인 거고 그냥 완전히 김민우 혹은 이제 막 많이 학생 모드로 바꿔놓으려고 약간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 약간 오히려 아티스트 이거를 쭉 약간 세탁하듯이 약간 빼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재밌어. 이게 나갈 쯤에는 나도 곡이 발매가 된 타이밍이거든. 아 맞네. 그지? 그래서 형이랑 나랑 처음 작업을 한 거잖아. 맞네. 어땠는지 좀 짧게 물어보고 싶었어. 전혀 어렵지 않았는데 어쨌든 나는 너의 팬이었고 너의 음악을 너무 많이 듣고 심지어 많이 틀기도 하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는 이제 한 번쯤은 이런 거 해도 괜찮을 듯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를 이제 구현해보는 딱 단말마였어가지고 다행이다. 왜냐면 나는 우리가 여행 가서 형 브이로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ENTP와 인프제가 만나서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작업하면서 형을 너무 기다리게 했나 이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 전혀 아니야. 나는 이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기 때문에 ENTP가 굉장히 익숙해. 그 발매된다는 곡 살짝 티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기리보이 형이랑 같이 총 3곡을 만들어서 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민우 형이랑 작업한 노래는 이번 트랙 타이틀곡인 너를 떠난 그날 그래서 그 노래를 같이 작업을
있어. 이제 2000년대에 유구했던 이제 그 퓨전 발라드, 퓨전 재즈를 기인한 발라드를 이제 좀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이제 루이스 미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산이가 부르는 거니까 이제 산미구엘이라고 그게 너무 이름이 찰떡이어가지고 너무 찰떡이다. 우리가 진짜 이름을 짓는 게 좀 오래됐던. 맞아. 그래서 나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산미구엘이라고 불렀어서 지금 그 너를 떠난 그날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어색했던 어색해서. 것 같아. 너는 민우 형이랑 작업하면서 어땠어? 너무 좋았지. 너무 재밌었어. 생각한 대로 쭉쭉 나온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쭉쭉 나간 것도 좋았지. 많이 들어주세요. 넌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거잖아. 그지 한 5년 5년 만에 만에. 나왔어. 횟수를 놓고 보니까 와, 지드래곤 진짜 형 아니야? 뭐.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 진짜 배짱장사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도 아직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 형 누나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뭔지 좀 궁금했어. 왜냐면은 두 사람 다 자기 일을 너무 잘 해내는 사람들이고 또 그만큼 엄청 바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움직이려면은 어떤 동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동력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솔직히 없긴 했었거든. 일단 만족도가 좀 높아.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고 부정적인 상황들이 누구나 있잖아. 하루에도 수십 번 뭐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지. 근데 나는 좀 확 지르고 그냥 까먹어. 그리고 좀 짧게 가져가는 것 같아. 뭐 마이너하게 켜켜이 쌓여서 뭐 그런 것들이 동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나는 확실히 좀 기준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나한테 질문지 보내줬을 때는 이제 잘하는 사람의 절반만 가자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맞아. 적어놓긴 했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딱 그 진짜로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 약간 표준이 뭘까를 상상하면서 그거를 쫓아가는 것 같아. 너무 어쨌든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뭔가 누군가의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직장인들만큼 평상시에 영감을 받는다 막 그런 핑계로 뭔가 약간 늘어져 있고 싶지 않고 동시에 뭔가 약간 움직이고 싶은 모드가 있는 거고 작업을 늘상 하고 있을 때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쫓기는 그런 느낌으로 할 때도 있는 거고 그 동시에 내가 만족스럽게 일할 만한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캐치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고 약간 팬텀 파워 스타일. 아무도 그렇게 나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없는데 나는 이제 어쨌든 그거를 상상하면서 쫓아가는 느낌인데 수민을 봤을 때 항상 그런 게 좀 해소가 좀 많이 되지. 왜냐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재밌겠다 한다 막 그런 또 성격 유형으로 가긴 좀 뭐하긴 한데 이제 내가 ENTP 종족들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을 하더라도 만족감이 되게 커 사람들이. 물론 그 정돈이 안 된 그것에서 오는 반감도 있긴 하지만 그지. 근데 같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랑 있을 때 나의 모든 규율에서 해방된 기분이 있긴 하지 그런 게.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나도 뭔가 형이랑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계속 그거를 조금씩 더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 이번 여행 갔을 때 너가 많이 얘기를 했지. 맞아. 근데 네. 이 와중에 민석이는 MBTI가 어떻게 돼? 나는 MBTI ENFJ. 오, 밸런스가 좋구만. 그러니까 EI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약간 전체적으로 ENFJ로 나와. INFJ, ENFJ. 신박하다. 약간 드물다고 하긴 하는데 맞아. 레어하지. 근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나랑 민석이도 오랫동안 친구일 수 있는 이유가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더 어질러 놓는 스타일이고 민석이가 조금 더 수습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서 좀 잘 받아주기도 하고. 잘 받아주는 약간 포수 같은 느낌, 투수 같은 느낌. 그러면은 그냥 또 방금 얘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건데 둘이 되게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지거든. 엄청 많이. 반대되는 부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팀이나 이런 걸 하면서 어떤 시너지가 있다던가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시너지 같은 이거 내가 얘기해도 돼? 응. 시너지 같은 경우는 늘 우리가 인터뷰나 뭐 매체에서 뭐 자주 얘기하는데 성향이 좀 달라. 다르고 서로 막 불과 물 같은 구석이 좀 있기도 하고 뭐 반대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음악에서도 여실없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내 기준에 민우는 부드러워 그리고 나는 좀 차갑고 좀 다른 맥락으로 고집과 아집이 있어 좀 뜨겁다고 해야 되나? 차가운데 뜨거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친구가 그릇이 넓어 나의 지랄맞음도
뭔가 나의 도전에 대한 받아들임의 어떤 크기? 크기가 굉장히 넓어. 그래서 너 뭐 다 해봐. 그냥 이런 기세인 것 같아 얘는. 그리고 실제로 믹스를 할 때도 그냥 프로젝트에 우리의 데이터들을 다 올려봤을 때도 실제로 민우가 좀 저역에 많이 들어가 있어. 민우의 데이터들은 중저역. 그리고 나는 그 외의 대역을 전담하는 느낌이 좀 늘상 있어 왔어. 와. 뭐 직관적으로는 정말 그렇고 뭔가 서로 갖고 있지 않은 성향이 우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서로 개인의 단점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서로 보완이 되는. 그리고 아마 얘도 알 거야. 그런 거는. 나 알아. 너 가서 세수하고 와. 뭐 아무튼 그런 거. 근데 나도 그냥 얘기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신호등 작업할 때인가 형이 스케치를 할 때 내가 어쩌다가 아 맞다. 너가 데모 기타 쳤지. 맞아 내가 제목 기타를 쳤었는데 맞아. 왜냐면 내가 보사를 어쨌든 그 리듬을 그 프렛을 잘 못 잡으니까 사나 너 이 코드 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폰으로 녹음 받고 아 진짜로? 그거 맞아. 수미는 이제 폴란드를 이제 잠깐 가 있을 때였어가지고 내가 이제 데모를 이제 좀 더 디벨롭해서 보내주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거를 보내줬었거든. 그랬구나. 그런 일이 산이도 있었어. 미니 시리즈 멤버였네. 멤버지. 오 대박. 그래서 그거를 내가 기타를 연주를 하고 막 형이랑 어떤 뭐 진행이 좋을까 막 형이 이런 거 해볼래 이런 거 해볼래 하면서 막 아이디어를 던져서 해보고 그랬었는데 하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거 코드 진행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되게 재밌는 거일 텐데 노래를 부르고 멜로디를 쓰는 사람한테는 되게 난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타를 쳤었거든. 어쨌거나 나도 기타도 치고 코드도 쓰지만 노래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어려운 구석이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오려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온 거 보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게 나왔어야 될 것 같은 게 나온 느낌이었거든 나는. 그래서 야 이 둘의 시너지가 진짜 기가 막히는구만 이런 생각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 고마워. 나도 고마워 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또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10대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음악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거든. 그때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음악들 들었어? 내가 이제 적어놨던 거는 나의 첫 힙합곡 Take the Q Train 리믹스 피타임님 이제 참여했던 이제 덕화였 형의 이제 참고로 랩도 했었어. 그런 거 말아주지 마시고. 산이도 랩을 했었어. 네. 근데 나는 고백 랩을 했었어. 한 번? 맞아. 한 번. 딱 한 번. 그럼 그 뒤로는 안 했었어? 그 뒤로는 안 했어. 왜냐면 그 이후로 커리어가 끊겼어. 그거랑 이제 뮤즈의 타임 이즈 러닝 아웃 그게 이제 나의 베이스 라인 자체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게 해준 노래고 그거랑 인큐버스의 딥 인사이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중학교 때는 그게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고 따라 불렀던. 그래서 나는 그 적어준 새 노래 듣고서 다 환상이랄까 선입견이랄까 이런 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형은 그런 음악 안 들을 줄 알았어. Take the Q Train도 그 리믹스라고 적혀있어서 그 랩이 들어가 있는 그거를 설마 이거? 했는데 맞다고 해가지고 좀 놀랐고. 맞아. 정확하게. 그럼 노래방에서 막 그런 거 따라 불렀었어? 지금도 노래방 같이 가면은 1세대 힙합 막 이런 거 막 부르고 막 그래. 형 가기 전에 한번 나랑 가야겠다 노래방. 좋은 그 좋은 멤버가 또 있어. 1분 남기고 동전하는 리믹스 맞아. 그거 하는 거. 아니 그거는 우리는 베러덴 예스터데이. 질문 답변 온 거 보고서 그 Take the Q Train이랑 그리고 인큐버스 노래도 오랜만에 듣고 했는데 형은 다양한 장르들 들으니까 애초부터 다른 거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나는. 근데 되게 병행했어. 그때도 어쨌든 뭐 조빔 듣고 막 그렇게 막 지금 인터뷰 상에서 이제 뭔가 듣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진짜로 뭔가 약간 골수에 이제 뭔가 내가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하면서 약간 듣는 그런 음악은 또 따로 있었어. 그거의 중심에 있던 게 인큐버스랑 뮤즈였어. 진짜 인큐버스는 상상도 못했어. 진짜 좋아했어. 라이브 DVD도 있어. 누나는 어떤 거 들었어? 어제자로 이 스크립트의 내용을 쓸 때는 그냥 막 생각나는 걸 썼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유년기 중학생 시절까지 동요 씬에서 활동하다가 성악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진학도 사실 예고로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나한테는 조금 고루하게 그때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 그럴 수 감히. 있지. 그것에 반항한다고 레슨을 또 선화 예고에서 받았었거든. 무슨 영재 학교를 뭐 다니는 뭐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가는 길에 림프 비즈킷을 들었어. RTM이나 맞아 뭐 모터헤드나 이런 것들을 들었어. 엄마 몰래 중학교 밴드부에 들어갔어. 림프 비즈킷 카피 밴드로 합주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롤링도 했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지금은 안 돼요. 지금. 그냥 지금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지금 누나 음악에 있나? 누나가 생각하기에 어때? 좀 이게 있어? 나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이게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베이스 리프나 드럼의 패턴을 만들 때 분명히 근간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 이걸 좀 더 와닿게 나도 앞으로 작업을 잘 전개해 나가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중간이 없거든. 퓨전 재즈에 좀 꽂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좀 넘어오게 되면서 뭐 AOR 장르에도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근데 AOR도 결국에는 락에 근간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지. 다 자연스럽게 말이 됐었던 것 같아 내 기준에는. 그러면서 현생에서는 성악 공부를 하고 있었던 이중 생활을 좀.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이 정립된 거는 나이대로 따지면 언제쯤이야? 근데 나는 의외로 좀 늦죠. 그건. 그래? 거의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 그 사이에는 그냥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하고 다녔고 음악적으로. 그리고 다경험을 하고 싶었어 나는. 그래서 뭐 장르 구애받지 않고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던 것 같아. 더 해볼 게 더 많지만 앞으로. 이것도 되게 놀라운 얘기다. 나는 누나가 지금의 스타일을 정립했다고 생각한 시기가 조금 더 이를 줄 알았어. 근데 20대 후반이라고 말해서 되게 신기한 일이네. 언젠가는 그롤링하는 수민도 볼 수 있을까? 아마 수민슬롭 27쯤에 일을 안 할 때 형 누나들은 어떤 거를 해 주로? 난 뭐 사부작 뭐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 거 같긴 해. 누나 사격도 하고. 사격도 하고 요가도 하고 요리하는 걸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 요리하고 막 식자재 사러 시장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제 지역마다 가격대가 좀 다 상이하거든. 그런 거 비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보통 시장 근방에 있는 식당들이랑 한남 같은 데 있잖아. 가격 비교를 해봐. 진짜. 어떤 게 조금 더 기회비용이 더 좋고 내가 나중에 뭔가 F&B 관련된 뭔가를 하게 되면 뭐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냥 그런 거? 그 비교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나중에 그 일을 하게 될 것까지 상상을 하는 거야? 뭐 상상 안 해본 건 아니야.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냥 뭐 상상은 해볼 수 있지. 그럼. 그 진짜 이렇게 내가 한다면 약간 재밌잖아. 맞아. 그리고 커피 내리는 거 너무 좋아하고 집에서 이제 핸드드립으로 커피 내려먹는 거 진짜 좋아해. 그리고 나 UFC도 좋아하거든. UFC 하이라이트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민우는 어떤지 한번 또 들어볼까? 좋아. 일단 냄새로 느꼈겠지만 술을 마시고 근데 술은 사실 뭔가 그 끝지점에 있는 것 같고 혼자 쉬다가 보니까 이제 뭔가 앞에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타났을 때 뭐 한잔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많이 즐기는 것 같고 많이 걸어 다니고 수민 같은 경우에서 내가 되게 신기하다 느꼈던 거는 액티비티가 되게 즐비한 느낌인데 나 같은 경우는 그 상태를 즐기는 느낌이라서 전시를 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있고 뭐 읽거나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나 뭐 약간 막 그런 상태를 즐기는 거지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해. 내가 봤을 때 얘는 다 즐겨. 다 혼자인 상태도 즐기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즐기고. 근데 그게 뭔가 내가 진짜로 집중하고 있던 거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순간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 뭘 하는 거를 즐기는 적은 뭐 그때그때 다 좋고 영화 보는 것도 좋고 책 읽는 것도 좋고 전시 도록 읽는 것도 좋고 그래서 특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둘이 진짜 달라서 재밌다. 근데 또 비슷한 부분 교집합이 또 있어. 각자의 성향에서 그 반대되는 고점이 좀 서로 이렇게 가 있는 거지. 맞아. 교집합이 있어. 비슷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 누나도 여행 좋아해? 나 너무 좋아하지. 나 그래서 8월 중순에 몽골 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이대로 가면은 될것 같은데. 이질감이 없을 것 같아. 거기는 수평선이 아니라 이제 지평선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고 나라는 사람이
아주 작게 보이는 곳에서 그 고독감 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빨리 경험하고 싶어. 그럼 모든 게 더 명확해질 것 명확해지고 더 여유가 그런 거 생기고 있지. 하루의 기분이 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질문지 보내준 거에서 같아. 기억에 남는 가장 귀여운 실패 얘기했었는데 내가 금강유치원이라는 데를 다녔거든. 근데 내가 장미반이었어. 장미 선생님이 아무튼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애들이 서서 소변을 누잖아. 근데 그게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리고 그때는 나의 신체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가 아예 없으니까 나도 그럼 서서 소변을 누를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그냥 했던 거야. 그래서 수업 중에 화장실 가겠다고 얘기하고 나 혼자 나왔어. 근데 거기서 문을 닫고 했었어야 됐는데 문도 열어놓고 그냥 마음 앞서가지고 남자 소변기 앞에서 그 서서 소변을 누운 거야. 근데 이게 신체 구조상 불가능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일은 벌어지고 있고 그 문은 열려 있는데 그때 금강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나를 본 거야. 원장 선생님이라서 다행이다. 그게 내 귀여운 실패? 어떤 부분에서 실패라고 느꼈던 거야? 그게 그 본능적으로 느끼잖아 이 얘기에서. 나는 이제 유치원 얘기 나왔으니까 나도 이제 가족이 얘기해줘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유치원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거 연습하는 걸 너무 지루했어가지고 학원 가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30분 수업하고 올 거를 한 15분 만에 오네? 그러니까 뭐 수업을 왜 이렇게 짧게 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애가 손목시계도 없고 밖에 이제 걸쳐있는 시계도 없으니까 혼자서 이제 시간을 때우다가 오는 거야. 한 몇 주 동안.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애가 뭔가 사정이 생겨서 안 왔나 보다. 뭐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비 오던 날이었는데 우산도 안 들고 갔고 연습하던 이제 악보를 이제 놓고 갔어가지고 누나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가져다 주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땡땡이 친다고 해서 뭐 다른 데 가서 막 PC방을 갈 나이도 아니고 학원이 있는 상가 앞에서 이제 웅덩이에서 달팽이 잡고 놀고 있던 거를 검거해가지고 집으로 끌려왔던 그때부터 피아노를 배우는 걸 이제 멈춰서 아쉬워. 그 시절의 나를 이제 다시 이제 소환해가지고 이제 빨리 가라고 이제 이거는 귀여운 실패지. 그 진짜 너무 다르다 그 실패의 결이.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전에 배드를 벗어나는 나만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벗어나는 것 같아? 나는 배드를 벗어나기 위해서 딱히 뭔가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거를 약간 수민을 옆에서 본 입장으로서 약간 설명을 하자면은 수민은 배드도 즐긴다. 본인이 배드가 온 상태나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충분하게 표현을 하고 그거를 약간 받아들이는 성향이 좀 있고 그것을 뭐 작업으로 풀어낸다든지 뭐 기분이 안 좋은 게 있으면은 그것을 가사로 옮겨 담는다든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근데 뭔가 배드가 안 하는 건 있지. 배드가 왔을 때 술을 찾는다든지 뭔가 술을 먹고 밖에서 뭐 고성방가한다든지 업무량 자체를 늘려버린다든지 뭔가 이런 건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배드를 그냥 정방으로 차라리 맞고 그것에 대한 즐긴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만끽하려고 정면으로 그냥 맞이하고 빨리 치우는 것 같아. 나는 오히려 배드를 가중시키는 편이긴 해. 그런 기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완전히 푹 잠기도록 하지만 나의 컨디션은 지키면서가 포인트인 것 같아.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오히려 약간 더 유지를 시키되 배드에 대해서는 더 깊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뭐 적어보기도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생각해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몸 자체는 이제 회복을 금방 할 수 있도록 좀 일찍 일어나고 많이 걷고 그런 것 같아. 딱히 나도 배드를 막 벗어나야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움직이는 거라기보다는 배드가 오더라도 새로운 좋은 게 나타날 때 빨리 수용할 수 있는 컨디션을 좀 만들어놔야겠다 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요즘 어쨌든 우리는 정신적인 조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제 신체적인 조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요즘인 것 같고 기상 시간을 맞춰놓는다든지 퇴근 시간을 맞춰놓는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뭘 요구하더라도 예전처럼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우리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아니면 그딴 거 상관없는지
일단 결론부터는 그딴 거 없습니다. 어제도 그 맨정신에도 그랬고 지금 살짝 취기가 있을 때도 그딴 거 없는 게 미래에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건 있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잃지 않고 좀 꾸준하게 사람들이 나의 이제 생활은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상상력을 가지고 꾸준히 뭔가를 쌓아나가고 있는 상태면은 좋겠다 인 것 같아. 그게 음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뭘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진짜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음악을 잘하는 걸 보여줘야겠어. 뭐 어쨌든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거 자체가 어쨌든 내가 좋아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꾸준함 그리고 꾸준함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나는 난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이런 게 아니고 돈을 작게 벌던 크게 벌던 그걸 떠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일치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것만으로 나는 그냥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런 상황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들로 인해서 나의 귀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추려봤을 때 이제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것에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뭐 좀 기대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 건 것 같아. 나도 동의해요. 나도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어 최근에. 근데 뭐 너랑 작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도 그런 감정이 좀 포함돼 있긴 하지. 느껴져서 그러니까 느껴진 거를 이제 말로 들으니까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서 내가 생각했을 때 형이랑 누나가 따뜻하게 강한 사람들이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동생들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말로 또 들으니까 좀 더 와닿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이제 더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줘야겠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 그 너가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유는 아마 심연에 너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일 거야. 그지. 근데 그래서 약간 아득하게 느껴지는 거는 나도 내 나름의 그 시련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형 누나들은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느껴져서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먼저 많은 다양한 시련들을 겪었고 잘 이겨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멋있다고 생각했어. 사실 그냥 사는 거야. 사는 건데 그냥 삶이다. 그치? 귀엽게 봐줘서 너무 감사한 거지. 이것 자체가 이제 뭔가 약간 오만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이런 자기 겸멸을 할 때도 있고 굳이 이 친구한테 지금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너무 여유 갖게 만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상상을 할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돈을 내지 않고 쇼핑을 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변에 수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편하게 돈을 내지 않고 나는 쇼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다가 이제 옷장에다가 이제 넣어놨다가 내가 이 옷을 입을 정도로 이제 몸이 컸을 때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해솔이 형의 얘기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너가 해주는 얘기도 나는 굉장히 좋고 수민이 해주는 얘기도 좋고 아름다운 인생. 더 오래 사는 인생 재밌게 살아야지. 악의만 없으면 돼. 맞아. 그리고 이거는 뭐 언젠가 영상화를 한번 남겨놓고 싶었던 건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연로하신데 가끔씩 나한테 한번 남겨놓고 싶은 말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남았던 게 남들 약 올리지 마라 약간 이런 거였거든. 사람들만 약 오르지 않게 그게 결국엔 이기적인 마음에 사람들을 골리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려가지고 악의를 가지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들려서 그거를 되게 심고 살고 있어. 자,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질문들은 다 끝이 났는데 바쁜 와중에도 와서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리도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하고서 이쪽을 마무리할까? 한 번도 안 봤어. 나도. 행복하세요. 계속 행복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행복하세요. 이하동문입니다. 재밌게 행복하게 각자만의 방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스트들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김산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수민슬롬이었습니다.